손약성. 안녕하세요. 엄마 손 약손 신유리 약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기들은 엄마 뱃속에서 10달이라는 아주 결정적이고 소중한 시간을 통해 탄생합니다. 이 10달이 왜 결정적이고 소중하냐면요. 아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후성 유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체질이나 성격 같은 것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즉 DNA에 의해서 100%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의 영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주목받은 게 있습니다. 바로 환경에 의해 결정된 유전자 스위치인데요.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환경에 의해서 유전자의 좋은 면 혹은 나쁜 면의 스위치가 꺼지고 켜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후성 유전인데요. 쉽게 말해서 물려받은 유전자가 같아도 환경에 의해 유전자가 다르게 발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후성 유전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임신이에요. 임신 기간 동안 태아가 어떤 환경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유전자 스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섭취하게 되는 나쁜 음식과 또 그에 따른 임산부의 비만은 다양한 부작용을 만들어요. 비만인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과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뇌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약간 있어요. 아니죠. 아버지의 정자 또한 영향을 줍니다. 아버지의 식습관이 정자에 그대로 반영되어 아이에게 유전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안 좋은 식습관을 가지면 정자에 영향을 줘서 자녀의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먹었던 식단, 그리고 또 임산부가 임신 중에 먹게 되는 식단은 아기의 유전자 정보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들은 자손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유전학적으로 살펴보면 질병의 경우 골다공증 60%, 고지혈증 40%, 기타 질병도 최소 30% 이상은 유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나 이 역시 후성 유전학적으로 바라보면 상당한 개선이 가능합니다. 건전한 식습관, 그리고 운동, 긍정적인 마인드 등으로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노력에 따라 질병의 유전적인 요인을 1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임신을 했을 때 평소 좋아하지 않거나 자주 먹지 않은 음식이 당길 때가 있거든요. 옛 어르신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평소에 필요한 영양소가 당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 몸에 지방이 부족하면 지방이 먹고 싶어지고 또 이렇게 먹다 보면 아이와 엄마의 건강을 지키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또 심리적으로 나 임신했으니까 입맛 당기는 대로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스란히 아기의 건강도 엄마의 건강도 나빠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엄마의 감정과 기분도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엄마의 불안감, 스트레스는 태아의 뇌를 변화시킬 만큼 너무 중요해요. 실제로 임신 중에 높은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요. 혈관이 수축되고 태아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게 돼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40주를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일찍 밖으로 나오는 조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또 태아기 때의 경험에 따라서 유전자의 어떤 부분이 읽혀질지 결정된다고 해요. 독일 콘스탄츠 대학교 심리학과 토마스 엘베르트 교수팀은 임신 중에 남편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린 25명의 여성들과 10대가 된 그의 자녀들을 심층 면담을 했었어요. 이들은 폭력 상태에 노출되지 않은 임산부의 아이들보다 더 불안해하는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임신 중에 받았던 극심한 스트레스가 왜 십수년이 지난 그의 자녀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자녀들의 혈액 속의 DNA를 분석해 봤더니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유전자의 기능이 차단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임신 중에 엄마의 심리 상태가 아이의 미래까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음식에 집중을 하셔야 해요. 임산부가 먹는 음식이 유전자 신호를 바꾸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대개 유전학 학자들은 DNA에 있는 유전자 정보를 켜고 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좋은 것은 켜고 나쁜 것은 꺼져야 건강해지는 것이지요. 음식 속 영양 성분이 이 스위치를 조절을 해요. 먼저 엽산, B9은 유전자의 활동을 조절하는 메틸 그룹의 합성에 관여를 하는데요. 엽산이 부족하면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엽산은 시금치나 오렌지, 바나나, 브로콜리, 습자화가 음식에 많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비타민 A예요. 비타민 A는 면역력에 관여를 하는데요. 세포 핵에 있는 핵 수용체에 직접 작용을 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기능을 해요. 면역력 유전자를 켜고 똑똑하게 세포를 구분하고 장기 기능 활성화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세 번째는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무려 900개가 넘는 유전자 발현에 관여를 해요. 엄청난 거죠?
DNA 손상을 막고 노화에 관련하는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비타민 D는 생선이나 달걀, 육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유전자 운명론에 너무 빠지지 말자고요. 후성 유전학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 건강을 영영 잃어버린 건 아니니까요. 우리 몸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약간의 식습관에 도움을 줘도 면역력이 달라지고요.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식습관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스스로 느껴질 만큼 엄청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중요한 건 바른 정보와 바른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고요. 지금 임신하셨다면 또 임신을 계획 중이시라면 육아템 쇼핑 전에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공부 빡세게 해놔야 합니다. 그 공부가 10개월 동안 엄마와 아기를 건강하게 지키고 나아가 우리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해주세요.